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고양이에서 종종 보이는 강박증의 일종인 울서킹 신드롬인데요. 장폐색이나 혹은 장중첩 등으로 수술까지 받아야 하는 무서운 증후군 중에 하나입니다. 환경의 개선으로 혹은 집사의 노력으로도 효과가 없다면요, 반드시 약을 복용해야만 하는 것이 정신과 질환임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고양이에 생길 수 있는 이식증인 울서킹 신드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안 했었구나, 이러고 한번 만들어보는 코너입니다. 간혹 제가 받는 질문 중에 하나였는데요. 유난히 천을 빨아요. 유난히 제 옷을 빨다가 조금씩 뜯어먹어요. 비닐을 유난히 좋아합니다. 종이리만 보면 조금씩 뜯어먹어요. 이런 류의 질문들이요. 고양이에서 종종 보이는 강박증의 일종인 울서킹 신드롬인데요. 주로 코비쉐이브 고양이들, 특히 러시안 블루나 샴, 버만, 코숏 같은 품종에서 종종 보이는 대표적인 정신과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천 종류를 조금씩 뜯어먹게 되는데요.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많은 양을 먹게 되어서 장폐색이나 혹은 장중첩 등으로 수술까지 받아야 하는 무서운 증후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증상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질환이 아닌 신드롬, 증후군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원인은 대략 3가지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첫째는 집사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요, 주로 보호자가 보는 앞에서만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비닐을 가지고 논다든가, 보호자가 보는 앞에서 보호자의 옷을 씹는다든가, 혹은 집사 여러분 앞에서 소파를 조금씩 뜯어먹는다든가, 종이박스를 조금씩 갉아먹기도 합니다. 전적으로 집사 여러분의 관심을 끌려는 그런 행동이므로 집사 여러분이 집에 없다면 이런 행동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동들로 보호자의 관심을 끌어서 간식이나 놀이 등을 하려는 행동으로 주로 학습에 의해서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즉, 내가 이런 행동을 하니까 집사가 반응도 보이고 맛난 것도 주고 놀아주기도 하더라. 이런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형성된 안 좋은 습관 중 하나입니다. 자, 2번째 원인은요, 전이 행동의 일환으로 이런 이식증을 보이기도 합니다. 전이 행동이란요, 갈등의 상황이나 욕구불만,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요, 다른 엉뚱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에서는 예를 들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을 하면은 손톱을 물어뜯는 행위, 혹은 머리를 긁적거리는 행위, 어딘가를 심하게 긁는 행위, 이런 게 대표적입니다. 이런 종류의 울서킹 신드롬, 이식증을 촉발시키는 자극원이 주로 스트레스나 무료함, 혹은 욕구불만 등이며, 스트레스나 욕구불만이 생기면요, 천이나 비닐을 물어뜯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전이 행동의 일환으로서요. 이런 종류의 전이 행동을 유발시키는, 울서킹을 유발시키는 스트레스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너무 무료한 환경이 그럴 수도 있고요, 방광염과 같은 질병으로 인한 통증도 가능합니다. 혹은 불안감, 공포심 같은 스트레스가 자극원이 되어 이것저것 물어뜯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울서킹 신드롬이 있다 그러면요, 혹시 어디가 아프진 않은지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어떠한 자극원이 있지 않는지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3번째 원인은요, 이게 긍국의 원인이기도 한데요, 바로 강박증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정신병의 일종이고요, 뇌의 세로토닌 부족에 생기는 일종의 질환으로요, 선천적인 질병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식증을 유발시키는 자극원 자체가 머릿속, 뇌에 있기 때문에 원인을 찾기도 힘들고 치료도 그만큼 힘들게 됩니다. 뇌의 스위치가 켜지면은요, 자신도 모르게 이것저것 그냥 조금씩 뜯어먹으며 한번 뜯기 시작하면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집착스러운 모습을 보이며 중간에 중단하게 되면은요, 매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람의 강박증 환자와 비슷한 행동 패턴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식증이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는 대부분 이미 유전적이거나 소인으로 잠재되어 있던 증상들이 이사와 같은 큰 환경의 변화나 새로운 식구, 아니면 심한 스트레스 같은 것이 자극원이 되어 트리거 역할, 즉 방아쇠로 작용하여 증상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단 이러한 울서킹 신드롬을 보인다면요, 우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최대한 뜯어먹거나 빨아먹을 수 있는 것들을 치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눈앞에 있는데 못하게 한다면요, 나중에 더 심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치울 수만 있다면 다 없애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비닐류에 집착한다면요, 비닐을 안 보이는 데만 두시고요, 종이박스나 종이 스크래처 패드에 집착한다면요, 종이 재질을 다 치워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 최대한 환경 개선을 해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무료하지 않은 환경과 불안감이 적으며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힘을 쓰셔야 합니다. 채광이 잘 되는 커다란 창가에 캣타워를 놔주시고요, 출근길에는요, 작은 동물이 나오는 TV 채널을 켜주시며 작은 어항을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펠리웨이 같은 페로몬 훔중기도 도움이 되며 카민칼라와 같은 페로몬 칼라도 도움이 됩니다. 불안해하고 겁이 많다면은요, 질켄 같은 영양제도 꾸준히 복용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불안하지 않게 조용조용히 말을 걸어주시고요. 최선을 다해 시간 날 때마다 열심히 사냥놀이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서킹, 즉 이식증이 지속된다면은요, 반드시 수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여 약물을 복용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자극원 자체가 불안이나 강박증과 같은 뇌 문제라면은요, 평생에 걸쳐 사람의 강박증 약과 같은 혹은 항불안제를 복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적극적인 처방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환경의 개선으로 혹은 집사의 노력으로도 효과가 없다면요, 반드시 약을 복용해야만 하는 것이 정신과 질환임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이런 종류의 질환은요, 훈련이나 교육을 통해서 해결되는 그러한 습관적인 문제가 아닌 질병임을, 뇌에서 일어나는 선천적인 문제임을 인지하시고요, 치료를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결단코 훈련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훈련은요, 문제 상황을 더 크게 만들어 버릴 뿐입니다. 더욱더 안 좋은 상황으로 몰아가게 되죠. 자, 오늘은 고양이의 이식증 중 하나인 울서킹 신드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